권율. 조선시대 의주 목사, 도원수 등을 역임한 문신. 장수.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 호는 만취당, 모압. 도첨의 권보의 9세손으로 할아버지는 강화부사 권적, 아버지는 영의정 권철, 어머니는 적순부의 조승현의 딸이다. 이항복의 장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8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이어 전적, 감찰, 예조좌랑, 호조정랑, 전라도 도사, 경성판관을 지냈다. 1591년에 재차 호조정랑이 되었다가 바로 의주 목사로 발탁되었으나 이듬해 해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에 제수되어 바로 임지로 떠났다. 외병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뒤 전라도 관찰사 이건과 방어사 곽영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 목사로서 곽영의 휴하에서 중의장이 되어 서울의 수복을 위해 함께 북진했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에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적들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 반대하면서 자중책을 말하기도 했다. 즉, 서울이 멀지 않고 대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적은 적과의 싸움에서 도내의 병력을 모두 소모할 것이 아니라 조강을 건너 임진강을 막아서 서로를 튼튼히 하여 군량미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보장한 다음에 적이 틈을 살피면서 조정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장인 이광이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취해 대패하고 선봉장 이시지, 백광원 등 여러 장수들이 전사했다. 오직 혼자만이 휴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퇴각해 후사를 계획했다. 한편 남원에서 천여 명의 의군을 모집해 다시 북진 금산군에서 전주로 들어오려는 고바야카와 소조천 윤경의 정예 부대를 맞아 동북현감 황진과 함께 이치에서 싸웠다. 이 싸움에서 황진이 총을 맞아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군사들을 독려해 외병을 격퇴시켜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해 가을 이치 싸움의 공으로 곧 전라감사에 승진하였다. 12월 도성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 길에 올라 직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가 제찰사 정철의 군량미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돌아가 관내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잠시 주저했으나 북상하라는 행제소의 전가를 받고 북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앞서 용인에서 크게 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바로 북상하는 것을 피하고 수원 독성 산성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했다. 대병이 그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외병의 총사령관 우키타, 우히다수가는 후방에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성에 주둔한 외병을 풀어 삼진을 만들고 오산 등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서로 오가게 하며 독성 산성의 아군을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성책을 굳게 해 지구전과 유격전을 펴가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몇 날이 지난 다음 영책을 불사르고 도성으로 물러났다. 적이 퇴각할 때 정예 기병 1000명을 풀어 적이 퇴로를 기습해 많은 외병을 베었다. 그 뒤 명나라 원군과 호응해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 독성산성으로부터 서울 근교 서쪽 가까이로 옮기기로 하고 먼저 조방장 조경을 보내 마땅한 곳을 물색하도록 해 행주산성을 택했다. 조경에게 명해 2일간에 걸쳐 목책을 완성하게 하고 이어 독성산송으로부터 군사를 옮기는 작업을 개시했다. 대군의 행렬을 위해서 독성산성의 소수의 군사만을 남겨 많은 군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이 위장한 뒤 불시에 행주산성으로 옮겼다. 행군 중 휘하병 가운데 4,000명을 뽑아 전라병사 선거위로 하여금 금천에 주둔하게 하고 도성의 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휴정의 고제 처형의 의송병 1000명을 이끌고 당도하였으나 행주산성에 포진한 총병력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 그 뒤 정예병을 뽑아 도성에 보내어 도전하니 적장들은 이치 싸움에서 대패한 경험이 있고 또 독성산성에서의 지옥을 경험한 탓으로 일거의 침공에 멸하지 않는 이상 큰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래하여 도성에 모인 전군을 총출동시켜 행주산성을 공격하겠다는 결의를 제장의 중론으로 정하고 조선 침입에서 한 번도 진도에 나서본 일이 없었던 총대장 우키타를 위시해서 본진 장령들까지 3만의 병력으로 행주산성을 공격했다. 외병은 질대로 나누어 계속해 맹렬한 공격을 가해 성이 함락될 위기에까지 직면했으나 일사불란한 통솔력과 관군과 의송병이 사력을 다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대패한 적은 물러가기에 앞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시체를 모아 불을 질렀으나 그 밖에도 유기된 시체가 200구에 달했고 타다 남은 시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권율의 군대는 그들이 버리고 간 기치와 갑주, 도창 등 많은 군수물을 노획했다. 이것이 1593년 2월 12일에 있었던 행주대첩이다. 그 뒤 권율은 외병의 재침을 경계해 행주산성은 오래 견뎌내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 파주산성으로 옮겨가서 도원수 김명환, 부원수 이빈 등과 성을 지키면서 정세를 관망했다. 그 뒤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휴전 상태로 들어가자 군사를 이끌고 전라도로 복귀했다. 그해 6월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로 승진되어 영남에 주둔했는데 1596년 도망병을 즉결한 죄로 해직되었으나 바로 한성부 판윤에 기용되었으며 호조 판서,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재차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 마귀와 함께 울산에 대진했으나 도사 양호의 돌연한 퇴강령으로 철수했다. 이어 순천 예교에 주둔한 외병을 공격하려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장들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1599년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7월에 죽었다. 영의정에 추중되었고 1604년 서무공신 1등의 영가 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1841년 횡주에 기공사를 건립, 그해 사액되었으며 그곳에 향사되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공훈을 중심으로 기록된 사적이 권원수 실적이란 책명으로 일권이 전한다. 시호는 중장이다. 행주대첩. 임진왜란 때인 1593년 2월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 임진왜란 때인 1593년 2월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 내용 권율은 외란 초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1592년 7월 베티 이치 싸움에서 대승한 공으로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권율은 관군과 함께 평양을 수복한 뒤 남쪽으로 내려온 명나라의 원군과 호응해 서울을 되찾기 위해 관군을 이끌고 북상하였다. 북상하던 중 수원 독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어 그는 군대를 서울 근교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조방장 조경에게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도록 하였다. 조경은 양천에서 한강을 건너 병력을 주둔시킬 만한 곳을 찾아내어 권율에게 보고하였다. 권율은 서울 주변인 안현에 진을 치려고 했으나 막하 장수들이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조경이 물색한 곳으로 결정했는데 이곳이 행주산성이다. 권율은 행주산성의 조경으로 하여금 목책을 완성하게 하고 은밀히 군사를 이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휘하 병력 중 4,000명을 뽑아
전라도 병사 선거의 지휘하에 금천에 주둔시켜 서울의 적을 견제하였다. 이때 죽산에서 패한 소모사 변이중도 정예병 1000명을 거느리고 양천에 주둔해 행주산성과 금천 중간 위치에서 일본군을 견제하였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친 권율을 돕기로 하였다. 권율은 남은 병사를 이끌고 조경 등과 함께 행주산성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승장 처영도 승의병 1000명을 이끌고 권율을 따라 강을 건너니 행주산성에 포진한 총병력은 1만 명이 못 되었다. 이후 권율이 정예병을 뽑아 서울에 보내어 전투 태세를 갖췄다. 적장들은 배티와 독산성에서 지욕적인 대패를 경험한지라 단번에 침공해 권율의 군대를 무찔러 위험을 없애자고 결의하였다. 한 번도 진도에 나서본 일이 없던 총대장 우키타를 비롯해 이시다, 마시다, 오타니의 세봉행주 01 등 본진이 장수들까지 7개 부대로 나누어 행주산성으로 진군하였다. 이때 전병력은 3만여 명이었다. 성안의 관군이 소재한 무기는 궁시, 도창 외에 변이중이 만든 화차, 권율의 지시로 만든 수차석포라는 특수한 무기가 있었다. 또 산성에서는 일본군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성책을 내외이중으로 만들었다. 토제를 쌓아 조총 탄환을 피할 수 있게 했고 병사에게 재를 담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게 하였다. 일본군이 공격해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권율은 이번 한판 싸움의 병사들의 생사는 물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주지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경 일본군의 선봉 100여 기가 나타나더니 뒤이어 대군이 밀려왔다. 제1대장 고니시가 선봉으로 나섰다. 그는 평양 싸움에서 대패한 이후 벽제관 싸움에도 참전하지 않다가 마침내 서륙할 좋은 기회라 여기고 성공격에 앞장섰다. 성안의 아군은 일시에 화차에서 포를 발사하고 수차석포에서 돌을 뿜어내며 진철외, 총통 등을 쏘아대고 강공의 시위를 당겼다. 몰려들었던 적의 병마가 이에 맞아 혼비백산하니 고니시 제1대는 괴멸해 물러갔다. 이시다가 이끈 제2대도 공격에 실패하였다. 이어 제3대의 일본군들이 달려들었다. 대장 구로다는 전년 9월 연안성 싸움에서 의병에게 대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긴 방족 위에 누대를 만들고 그 위에 총수 수십 명을 배치해 성안으로 조총을 쏘게만 하고 병졸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조경은 대포를 쏘아 이를 깨뜨렸다. 또 보전 끝에 칼날 2개씩을 달아 쏘니 맞는 자는 즉사하였다. 제1대부터 3대까지 연패하는 전투 상황을 지켜보던 총대장 우키타는 크게 노해 선두에 나서니 이에 소속된 제4대 장병들도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제4대는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계속 진격해 제1성책을 넘어서 제2성책까지 접근하였다. 관군은 한때 동요했으나 권율의 동료로 힘을 얻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화차의 총통이 적장에게 집중 사격되어 우키타는 부상을 입고 부하의 부축을 받으며 퇴진하였다. 그리고 이때까지 남아 선두에서 지휘하던 제2대장 이시다도 부상으로 후퇴하였다. 제5대장 기카와는 제4대의 뒤를 이어 화통을 성책 일부에 집중 발사해 불이 붙게 했으나 관군은 미리 마련한 물로 꺼버렸다. 관군이 시석을 퍼부어 기카와가 큰 부상을 입고 퇴각했고 부하 병졸의 사망자만도 160명이나 발생하였다. 두 대장의 부상에 분노한 제6대장 모리와 코바야카와는 제2성책을 공격하였다. 이에 처영은 승의군을 이끌고 용감히 맞섰다. 그리고 승의병이 각기 허리에 잔재를 뿌리자 눈을 뜰 수 없게 된 적군은 달아나고 말았다. 일본군은 마지막 남은 제7대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7대장 고바야카와는 노장으로 선두에 서서 서북쪽 자성을 지키던 승위군 한귀퉁이를 뚫고 성 안에까지 돌입하려 하였다. 이에 승의병이 동요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권율은 대검을 빼들고 승의군의 총공격을 호령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백병전에 돌입하였다. 옆 진영의 관군도 화살이 다해 투석전을 폈는데 이때 부녀자들까지 동원되어 관민이 일치단결해 싸웠다. 특히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다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서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한다. 성 안의 무기와 군인이 부족한 상황을 눈치챈 적군이 기세를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경기수사 이빈이 화살 수만 개를 실은 배 2척을 몰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적의 후방을 칠 기세를 보였다. 이에 당황한 적은 성 안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성 안의 관군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을 추격해 130급을 베었다. 그리고 파괴된 내성도 급히 보수하였다. 적군은 퇴각하면서 사방에 흩어진 시체를 불태웠다. 아군은 그들이 버리고 간 갑주, 도창 등 많은 군수 물자를 노획하였다. 노획물 중 중요한 것만도 272건이었다. 적군이 버리고 간 적의 시체가 209가 넘었고 다다 남은 시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것이 유명한 임진왜란 3대 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이다. 명제독 이여송은 평양으로 회군하던 중 행주대첩의 소식을 듣고 벽제관에서 패하고 급히 회군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대첩이 있은 다음 권율은 병력을 이끌고 파주 산성으로 옮겨 도원수 김명원 등과 본성을 지키면서 정세를 관망하였다. 그 뒤 권율이 김명원의 뒤를 이어 도원수가 된 것은 행주대첩의 전공이 많이 작용된 것이라 하겠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구성 및 제공.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